눈보라가 도시를 덮습니다. 하얀 눈은 모든 걸 감싸지만 단 한 사람의 추위만은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관청. 낡은 책상, 먹빛 잉크, 그리고 쉰 목소리로 문서를 옮겨 적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것. 그 낡은 외투가 찢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옷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선고 같았죠. 그날 이후 그는 하나의 꿈을 꿉니다. 새 외투를 사면 나도 조금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고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 외투를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사회로부터 잃어버리는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그의 낡은 외투처럼 인간의 온기가 천천히 찢어져 갑니다. 눈보라가 내립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바람은 사람의 뺨을 칼처럼 베어냅니다. 작은 공문서 사무실의 구석 초라한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키 에비치 바슈마친. 작은 글씨를 옮겨 적는 것이 그의 일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상부의 결제를 요청합니다. 해당 문건을 승인합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의 바스락거림만이 그의 세계의 전부였죠. 그의 펜촉에서 세상이 흘러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면 늘 서둘러 일어났지만 그가 자리를 떠나면 아무도 그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의 존재는 공기 같았습니다. 투명하고 무색이며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낡은 외투였습니다. 어깨가 해지고 소매는 닳아 있었지만 그건 세상에서 그를 감싸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외투의 어깨 솔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차가운 방 안에서 바늘로 그것을 꿰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이 너무 낡아 손끝에서 부서졌죠. 그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끝인가? 다음 날 그는 재봉사 페트로비치의 허름한 집을 찾았습니다. 담배 냄새, 술 냄새, 낡은 재봉틀의 삐걱거림.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펼쳐 들여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이건 더는 못 꿰매. 전이 썩었어. 새로 만들어야지. 그 말이 아카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쯤 될까요? 아주 싸게 해도 80루블은 받아야지. 80루블. 그건 아카키에게 반년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절약하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는 삶을 통째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대신 빵 한 조각, 양초는 반만 켜고 껐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신발창이 닳을까봐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방은 점점 더 어두워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만큼. 다음 달엔 조금 더. 그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목표를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페트로비치가 완성된 외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봐, 이건 진짜 멋진 외투야. 이제 자네도 귀족처럼 보여. 아카키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외투는 그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고 그의 어깨는 오랜만에 곧게 펴졌습니다. 그날 출근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춥지 않았습니다. 눈 내린 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엔 처음으로 리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까? 아니, 외투를 볼까? 그는 스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야, 아카키 새 외투야? 와, 드디어 인간이 됐네. 그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밤 축하 파티를 열지 뭐. 그날 밤 그는 생전 처음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양초의 불빛 아래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맞이했습니다. 멋져요, 아카키. 그는 조심스레 외투를 벗어 걸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그는 조심스레 외투를 품에 안고 귀가했습니다. 거리엔 인적이 없었고 골목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투 내놔. 그는 외쳤습니다. 한 대, 이건 내 거야. 하지만 곧 주먹이 날아왔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는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입술 위에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삼키듯 속삭였습니다. 따뜻했는데. 외투는 사라지고 그의 세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소. 요즘 도둑이 많아서 말이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고위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제 외투를 도둑 맞았습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관리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너 같은 하급 관리가 나한테 직접 오다니 제정신인가? 그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아카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존엄, 그의 자부심, 그의 체온까지. 며칠 뒤 그는 열병에 시달리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내바거리 근처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외투를 빼앗아 갔다고.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유령은 그 고위 관리의 외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그가 내 외투를 빼앗아 갔다. 진짜야. 그 이후로 그 관리도 다시는 하급 관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허름한 외투를 걸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렇게 고골의 외투는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가 죽은 뒤에 시작됩니다. 그의 외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인간의 존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투였습니다. 그 유령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던 도시 사람들의 환상이었을까요? 고골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양심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외투는 단순히 한 가난한 관리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가격표로 바뀌는가를 고발하는 사회의 초상입니다. 아카키는 외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존재할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해도, 그가 얼마나 착해도 그의 가치는 단 하나, 외투의 낡음으로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가 새로워지자 사람들은 마침내 그를 사람 취급했죠.
고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지금의 우리는 외투 대신 다른 걸 입고 있습니다. 명함, 직함, 브랜드, 대학 이름,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외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투를 입고 있을 때만 존중받고 벗는 순간 투명인간이 되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카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쟤는 별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또 한 벌의 외투를 찢습니다. 고골이 이 이야기를 쓴 건 단지 불쌍한 관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체제와 인간의 무관심을 고발했습니다. 국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국가를 위해 사라지고 있다. 그의 시대엔 관료제가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의 시대엔 시스템과 경쟁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우리는 효율을 위해 인간을 줄 세웁니다. 성과를 위해 감정을 지우고 정의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그렇잖아. 하지만 고골은 그 말에 반문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그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인가? 외투는 묻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지금 몇 벌의 외투 위에 세워져 있을까? 누군가의 눈물과 체온을 잊은 채 얼어붙은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많은 아카키를 삼켜왔을까? 아카키의 유령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의실에서, 혹은 댓글 속에서 그는 여전히 묻습니다. 내 외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외투를 잃는 순간 인간은 사라진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다른 누군가의 외투를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고골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유령은 차가운 도시가 만든 인간들이었다. 고골의 외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따뜻한 외투 한 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진 사회는 이미 얼어붙은 도시입니다. 눈은 내리지만 그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건 차가운 무관심의 자네들이었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말 속엔 차가운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아카키를 죽게 만든 그 사회의 언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벌의 외투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건 외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존중받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눌려서 잊혀졌을 뿐이죠. 고골의 이야기는 그렇게 200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화려한 외투를 걸친 도시,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은 사람들. 지금 이 도시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따뜻함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 이것은 고전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고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얼굴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세요.